한 사람의 판단이 전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들어는 봤지만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시는 분들, 지금부터 저 따라오세요. 저 닉슨 대통령인데요. 오늘 중대 발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미국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줌.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기 1년 전인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이와 같은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이때까지 미국의 달러는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었는데요. 35달러를 은행에 가져가면 시세와 상관없이 무조건 금 1온스와 바꿔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상황은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자 유럽의 각국이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바로 경제 복구였습니다. 그러려면 필수가 통화정책이죠. 근데 돈이란 게 그냥 막 만들어 쓸 수가 없는 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의 돈을 믿고 쓸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냥 돈을 찍어내다 보면 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물가는 폭등하게 되는 초인플레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 모든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폐지됐던 금본위제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금본위제란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만 돈을 찍어내는 정책인데요. 이렇게 하면 반대로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기면서 통화가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필 금본위제의 필수적인 금이 유럽엔 없었던 건데요. 당시 유럽의 모든 금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물자를 유럽에 공급해주면서 막강한 부를 쌓아 올릴 수 있었고 그 쌓아 올린 부로 전 세계 금의 70%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의 대표들이 미국의 브레튼우즈로 모여 탄생한 것이 바로 브레튼우즈 체제였죠. 금 1온스의 가격을 달러 35달러로 고정시켜 놓고 다른 나라 돈들의 환율을 미국 달러에 고정시켜 놓음으로써 달러를 소유하고 있으면 금을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간접적인 금본위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든 기구가 바로 우리에게 유명한 IMF고요. 이 브레튼우즈 체제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이 약속을 어기기 전까진 말이죠. 당시 미국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소비에트 연방을 중심으로 공산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막강한 자본력을 이용해 대대적으로 달러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유럽 부흥 계획이라 불리는 마셜 플랜이었는데요. 현재 가치로 무려 150조 원에 달하는 돈을 단 4년 만에 유럽에 지원해주게 되고 마셜 플랜은 훌륭히 먹혀 들어갔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쟁 이전의 수준까지 복구되는 기적이 이루어졌죠. 공산화를 막기 위해 펼친 미국의 정책으로 유럽의 경제는 복구를 넘어 호황에 접어들기 시작하며 미국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때를 기준으로 미국의 경제가 죽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자신들의 물건을 유럽으로 수출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던 미국이 이젠 반대로 값싸고 질 좋은 유럽의 물건을 사야만 하는 입장에 처해졌고 여기다가 일본 제품까지 미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미국의 무역 수지는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깊이 관여하고 있던 베트남 전쟁에서는 막대한 전쟁 자금이 필요해지는데요. 때문에 미국은 경기 부양과 군자금 마련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과는 상관없이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를 다른 나라들이 매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달러가 종이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사고가 터집니다. 미국의 18대 대통령 샤를 드골 대통령은 미국이 달러를 과도하게 찍어내고 있는 것을 보고 보유하고 있던 1억 9,100만 달러를 모두 금으로 바꿔갑니다. 이를 시작으로 스페인, 스위스 등 다른 나라들도 앞다퉈 금을 찾아갔고 서독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떠나버리죠. 더 이상 바꿔줄 금을 가지고 있지 않던 미국은 위기를 맞이했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앞서 말씀드린 닉슨 대통령의 담화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닉슨 쇼크의 시작이었죠. 고정 환율제인 브레튼우즈 체제를 버리고 달러를 마구 찍어내서 달러의 가치를 확 떨어뜨린다. 그 후 미국의 물건은 싼 값에 팔 것이다.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담화문 발표일인 바로 다음 날 8월 16일에 미회 증시는 33포인트나 오르면서 하루 최대 상승 신기록을 갈아치웠죠. 그리고 얼마 안 가 달러의 가치는 3분의 1이나 폭락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전 세계는 하나같이 자신들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고 환율이 변화하는 것을 틈타 싼 가격의 수입품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예상하지 못한 하나의 변수가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오직 달러로만 거래하던 오일이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3분의 1이 폭락하자 기름의 가치도 똑같이 3분의 1이 폭락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했죠. 당연히 중동의 산유국들은 기름값을 올리고 싶었지만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때마침 벌어진 중동 전쟁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것을 빌미로 기름값을 올리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맞아요. 바로 그 유명한 오일 쇼크가 터진 것이었죠. 워터게이트의 중심이자 닉슨 쇼크의 장본인인 닉슨 대통령이 불러일으킨 일련의 사건들은 전 세계를 불황의 늪으로 빠뜨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전 세계 경제도 많이 힘든데 저 때와 같은 세계 경제 불황이 오질 않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어쩌다 경제 전하림이었습니다.